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안내 문구가 나오죠. 이 채널은 장투자를 위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절대로 XRP 존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등등. 제가 여러가지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거는 그냥 폼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혹은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만들려고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 채널과 영상의 취지가 저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넣는 것인데, 아직도 이제 한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와가지고 악플을 남기곤 하죠. 잠잠해질만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리플사가 계속해서 XRP를 프린팅을 한다라더니, 혹은 이제 XRP랑 리플이랑 구분도 이제 잘 할 수 없으면서 제가 사기꾼이고 피해자들을 양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시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그 사람들에게 계약을 따낸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혹은 거짓말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허허, 이거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을 탓할 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되면은 이제 나가가지고 주변에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글을 다는 것이다 라는 핑계가 아니라 말이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제쳐주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걱정을 한다.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기도 한데, 앞으로 2년 동안 이 장투를 하실 그런 마음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XRP 투자를 저는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또 바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660불, 그리고 XRP는 31센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더라도 도미넌스를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최대 규모 상업은행 센텐더 은행 영국 지사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모바일 서비스 원페이 FX 1.3.1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 버전으로는 영국 폴란드 간 결제 채널을 구축, 영국 이용자들의 폴란드 질로티화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페이 FX는 리플 엑스커런트 기술을 기반으로 2018년 4월 12일 출시가 된 후로 관련된 업계 수상도 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앱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물론 영국에서 폴란드로 보낼 때 이제 무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돈을 보낼 때 좋은 환율 교환 비율도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아주 매끄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마커스 트레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지불 경로가 출시되어서 기쁘다. 자,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XRP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플사는 사기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정반대로 사업은 번창해 나가고 있죠. 나중에 이렇게 엑스커런트에 만족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리고 은행들은 규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XRP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만 해도 기존의 XRP 파트너들이 이제 첫 번째 달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수수료를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몇이 많지는 않고요. 이거 혹시 XRP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지나친 희망 회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 규제 관련된 확실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런 날도 꿈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패널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만 보시면은 리플사의 간부가 어떻게 국제송금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XRP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공개했다라는 것인데, 어디서 공개가 되냐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뉴욕에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포럼을 열었고, 여기에 리플사의 전략 리플 성장 부서의 담당자인, 그리고 스프링 프로젝트의 담당자이기도 한 바네사 알렉산드라 페스트리오가 스프링 프로젝트와 리플사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또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하나의 원장이 모든 시장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여러가지 원장들이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리플사는 다른 개발 중인 프로젝트들을 돌아보고 인프라가 개발 중인 회사들 중 상호 보완 방면에 가치를 올리는 회사들과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알고리익이라는 보안이 강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른 분야의 사업과 접목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다른 체인들과 상호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사실 약간 좀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앞서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하는 분야는 탈중앙화된 금융인데, 우리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탈중앙화된 비트맥스 플랫폼이 있을까, 혹은 파생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가 있을까 찾아보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시네틱스가 있을까 찾아보았고, 시네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잠깐 또 언급해드렸었던 뉴욕에 자리를 잡고 있는 IT 및 컨설팅 업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또한 우리는 디파이 같은 곳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고, 우리는 그들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으며 그들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지불 시스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프링 팀 내에서는 항상 XRP를 통해서 다른 상업자들 간에 지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과 가맹점들 사이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는지 항상 알아보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이 세상에 사용됨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과 기업들을 상대로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경우 블록체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어째서 그들의 상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블록체인 위에 개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블록체인 게임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있으면은 게임 내에서 모든 아이템이 한 가지 종류가 될 수 있고, 소유권이 명확해지며 나중에는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재미있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 새로운 플랫폼 등을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더욱더 투명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리플사는 지금까지 스프링을 통해서 5억 달러 상당의 엄청난 금액을 다른 분야에 걸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억 달러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XRP를 판 돈이죠. 자,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XRP를 계속 파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어야 됩니다. 유동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이고, 리플사가 그리는 그림을 보시면은 전 세계 여러 분야에서 XRP가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 저는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리플사를 매도할 때 쓰는 말이 XRP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XRP를 팔아서 투자를 하고 있죠. 사업을 더욱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다면은 저렇게 XRP를 팔아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꿀꺽 했겠죠. 그리고 XRP 개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000억 개로서 정해져서 나온 것이죠. 막 찍어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발 좀 까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형 암호화폐죠. 이 채굴된 암호화폐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도 시장에 내다 팝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리플사 같은 경우는 미리 채굴된 그런 코인들을 이제 시장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1000억 개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 또한 제가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지만은, 리플사의 이제 초기 개발자죠, 알서 브리더 같은 경우는 이 XRP를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00억 개가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리플사의 사업이 성공해서 전 세계에서 XRP가 쓰이게 된다라면은 이 1000억 개조차 그렇게까지 넉넉한 숫자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의 사업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업이 망해버리면은 이 XRP를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최근 있었던 G20 등등에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행들 또한 그들의 시각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테메노스에서 은행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죠. 당신들의 은행은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중에 어떤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 설문 응답자 중에 20%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암호화폐를 지불 시스템에 사용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은행은 100개에게 물어봤다라면 20군데 정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해가지고 지불 시스템을 만들 그런 것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설문조사가 언제 정확하게 시행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20%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20%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특히 리브라 발표가 나온 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수치는 올라가게 될까요? 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전 세계 은행들이 어느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AI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다 4차 산업의 일환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4차 산업에 들어갑니다. IMF 총재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변화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은행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트위터에 이런 것을 공유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2017년도에 리플사에서 게시한 그러한 이제 기프 파일이죠. 이제 움직이는 사진 파일인데 보시면은 XRP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많은 양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CTO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술 자체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플사가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은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기술을 받아들일 곳들을 찾고 있는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 또한 리플사의 사업이 실패하지 않는 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 신문이죠. 신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아랍타임스 온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아니고 아랍타임즈, 코리아타임즈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핀테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사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중동의 NBK은행이 리플넷을 통합한 것, 그리고 통합 후에 수익이 증대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제가 어제 공유를 했었던 기사랑도 이제 비슷한 것이죠. 은행들은 발전하고 송금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러한 기사를 그리고 정보들을 전할 때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렇죠. NBK은행이 리플넷을 통합을 한 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 선동한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제발 이제 그만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도 하지 마시고 관심 없음을 누르셔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채널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나오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시청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지불 경로 그리고 송금로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성되고 있는 생태계 역시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XRP가 더욱더 자유롭고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투자에 대한 선택은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여윳돈만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